다음은 정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출신 정진석 의원입니다. 자,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점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저 제품 항공점포가 북한 평양에서 만들어진 잠바입니다. 자, 제대로 한번 입어보세요. 이것이 국내에서 유통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 A사에 생산 자금 등을 목적으로 17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제작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유명 대기업 계열사인 홈쇼핑에 납품한 바로 저 북한산 항공점포는 2018년 9월부터 12월 사이 4개월 동안에 이 유명 홈쇼핑에 방송 판매되면서 17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이 항공점포는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됐고 바로 이것은 우리 유통센터에서 선급금 형태로 17억 원이 지원돼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중소기업 유통센터,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자기들이 자금을 지원한 A사를 통해서 하청과 재하청을 거쳐 생산된 북한산 항공점포를 납품받아가지고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유명 홈쇼핑에 통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해당 홈쇼핑 측에 이 항공점포가 북한 평양에서 만든 것인데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 직전에 이 홈쇼핑 측에서 작성한 평가 보고서에 바로 저 평가 보고서가 나오죠. 단둥시 C 업체에 대해서 북한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중소형 공장으로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산 항공점포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 업체는 17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자,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옷을 판매해 돈까지 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과거에 그 석탄을 밀반입해가지고 처벌된 사례도 있죠. 예.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제가 통일부에 문의를 해봤어요. 통일부에다 이 사실 알고 있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러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했더니 제재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나 통일부 교류협력실 여기 국장님 계시죠? 통일부 교류협력실은 이 북한산 옷을 판매한 홈쇼핑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어제 오늘 이렇게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그러시죠? 예, 제 불찰일 수 있습니다만 뭐 그 전에는 제가 이 상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니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저재 플러스 이 남북 간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 조치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고발 조치를 지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업체가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한 것인지 이것도 좀 확인하겠고, 또 이것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재에 저촉되고 교류협력법이나 등등의 위법적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이인영 장관께서는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창의적인 해법, 또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설탕과 북한 수를 물물 교환하는 아이디어도 냈죠. 네, 근데 결국 그런 아이디어는 실행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촘촘한 대북 제재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북한도 냉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이 남쪽 설탕과 북쪽 술을 맞바꾸는 이런 독자 교류가 이 문제에 통일부가 골몰할 때인가? 저는 조금 시야를 좀 크게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모든 문제가 북한 핵 문제에 귀결돼 있는데 이 문제는 남북 문제.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리가 공동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과제인 거예요. 따라서 통일부로서는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이런 것에 위반된 사례가 있는지 이것 다 살펴야 될 뿐더러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개목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예방 대책들도 아울러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맥락에서 차제에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통일부에서 신경을 기울여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가까운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면 저희도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의원님 만족하실 만큼 정말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고 저희의 인력이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의원의 지위가 우리한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장관의 답변이지. 요 뒤에 그거를 모르겠다는 그런 요 뒤에 그 대답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조사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이렇게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교역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게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 이전 단계에서 상담이 들어올 때 이 제재와 관련해서 충분한 안내 조치들도 이렇게 취하고 있는 점은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자 교역의 과정에서 교역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제재에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좀 다 따져보고 다음에 또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0초만 더 하면 네. 이 문제가 통일부에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외교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제재와 우리 국내법과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순을 현명하게 극복을 해야지, 자꾸 이게
그 통일부에서는 외교부 의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법률 심의 과정에서 좀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외교부하고 충분히 조율하면서 하겠습니다. 네,